우린 말끝을 흐리며 문자를 보낼 것 같다. 김상철. 비 오는 창밖을 이렇게 혼자 바라보는 날이면 수십 년 전에 쫓겨났던 그리움이 옛님을 가슴에 데리고 와 비 같은 시를 낭송하게 한다. 이런 날 문자라도 보내오면 이 가슴에 적어도 장미 한 송이쯤은 필 거라 기대하는 것일까. 비 오는 이런 날은 거짓말이라도 그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문자를 은근히 받고 싶어진다. 말릴수록 간절했고 잊으려 할수록 보고 싶다던 그 불쌍한 옛님이 비 오는 오늘도 가슴에서 기타치며 울고 있다. 창문마저 그님 어깨처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날 문자가 오면 나도 왜 이제야 소식 줬어요? 그간 아프지 않았고요? 하고 우린 서로 말끝을 흐리며 문자를 보낼 것 같다. 당신다운 당신이 또 보고 싶습니다. 시 수봉배달매 김상철. 낭송 봉경미. 발이 퉁퉁 붓도록 불철주야 서서 일만 하던 군산의 바다가 취업에서 번번이 미역국을 마신 우리의 젊은이들처럼 한쪽에 고개 쳐박고 이젠 눈이 퉁퉁 붓도록 잠자고 있다. 그간 낮은 곳에서 늘 묵묵히 황소처럼 일만 하던 바다가 믿었던 두님들한테 배신당한 후에는 365일이 3번이나 거의 지나도록 철이 자빠져 자고 있다. 얼마 전까진 방바닥에 등 붙여볼 날 없었던 우리의 바다. 예수 같은 정치꾼들이 찾아와 달콤한 말 하더라도 그들 속셈하는 듯 꼼짝도 않고 그러고만 있다. 어쩌다 깨더라도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실 때 담뱃대 빨며
오직 생각에만 잠기시던 우리 아버지들처럼 그냥 파도치며 그저 생각에만 푹 잠겨 있다. 오, 하늘보다 장하게 용광로처럼 활활 살았던 태양이여, 손발톱이 문드러지고 오장육부가 썩어가면서도 우릴 밝히 먹여왔던 우리의 장한 어머니 군산의 바다여, 당신다운 당신이 또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부 신랑에게.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첫눈 같은 결혼식장의 신부 신랑이여, 그대들은 작고 크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혁명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지금까지의 마음을 혁신하고 평생 혈기가 아닌 오직 배려, 성실, 신뢰를 무기로 서로 감싸주면서도 때론 심장까지 떼어주겠다 미리 스스로 다짐하며 여러 축하객들과 주례 앞에서 남녀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측은히 여겨야 성공된다.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다 믿는 부부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 자부심과 긍지 갖고 그걸 평생 잘 완성하는 인꼬 부부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부부는 곧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들이 되리라. 몇천억 분의 일로 만난 아기 혁명동지 부부야, 오늘부터 너희는 두 나무가 접붙여져 한 나무가 됐다. 부탁하건대 앞으로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희망 주는 양가를 빛내는 옹골지게 큰 나무들이 되거라.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때론 뼛속까지 녹도록 고생하며 너희를 키운 너희 양가 부모님들의 은공을 잊지 마라. 아울러 이 자리에 오신 축하객들의 봄볕 같은 마음도 잊지 마라. 그래야 그 혁명이 너희 노후까지 제대로 잘 이어지고 성공된 혁명이 돼 너희 후세까지 모두 행복하게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인들 어느 꽃이
서로 손발이 돼주겠다며 일심동체된 꽃이 있더냐. 식장에 나란히 서 있는 너희의 자태 신비롭도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눈부시도다. 배달매 산골짝 엄마물들이 아기물들을 데리고.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아버지, 배달매 산골짝 엄마물들이 아기물들을 데리고 배달매 산골짜기를 내려가네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시름을 덜 수 있다며 줄지어 콸콸콸 콸콸콸 낮은 곳으로만 계속 내려가네요. 마을 언니들이며 친구들과 같이 내려가는 아기물들은 오직 십자가 위 님만 바라보자는 엄마물들의 말에 수십 번씩 돌뿌리에 부딪히고 넘어져 절룩거리면서도 언니들 및 친구들과 님만 바라보며 골짜기를 내려가네요. 낮은 곳에서 살아야 근심 걱정이 적다며 꽃과 새들이 가무하며 시중드는 높은 자리 마다하고 아기물들이 배달매 산골짜기 위에서 아래로만 엄마물들과 콸콸콸 콸콸콸 오직 님만 보며 내려가네요. 지금도 내려가 살아야 시름을 덜 수 있다며 줄지어 콸콸콸 콸콸콸 낮은 곳으로만 계속 내려가네요. 수십 번씩 돌뿌리에 부딪히고 넘어져 절룩거리면서도 언니들 및 친구들과 님만 보며 맨 위에서 내려가네요. 지금도 또 낮은 곳에서 살아야 근심 걱정이 적다면서 꽃과 새들이 가무하며 시중드는 높은 자리 마다하고 아기물들이 배달매 산골짝 맨 위에서 아래로만 엄마물들과 콸콸콸 콸콸콸 오직 님만 보며 내려가네요.
두 정자나무의 사랑.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님이여, 창밖에 저 두 정자나무는 만난 게 운명인가 봅니다. 눈보라치던 지난 한겨울에도 저 두 나무는 서로 백도의 눈빛으로 사랑을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저 두 나무는 더 다가가지 못하고 아직도 처음 그대로 10m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저 두 나무들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인데 왜 바짝 같이 있지 않고 처음 그대로 떨어져서 서로 눈빛만 주고받는지 난 처음엔 몰랐습니다. 적어도 반년 전부터 안아주고 업어줄 사이였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했을 뿐 처음엔 깊은 생각이 있어 저러는지는 몰랐습니다. 눈보라치던 한겨울에도 사랑의 눈빛이 백도였건만 등조차 다독여주지 않고 저리 떨어져 바라만 보는 건 바보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손잡고 영화관도 가구점도 다녀야 하는데 하면서 난 바보짓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정자나무들은 사랑은 거리를 그렇게 갑자기 좁히는 게 아니라 서둘지 않고 맞춰가며 차츰 좁히는 것이다 말합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보기조차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슴 속엔 새까맣게 탄 숯이 1톤은 들어있을 거라 말하면서도 저 정자나무들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며 서로 아껴주고 있습니다. 아, 나에게 우리들은 진짜 사랑 아느냐, 정말 아느냐 물어보면서 두 정자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윙크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두 정자나무들이 초승달 눈짓하면서 우리들은 진짜 사랑 아느냐, 정말 아느냐 또 여쭈고 있습니다. 남편.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살결이 탱탱하며 밥솥 같다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낯익은 남자 하나가
옆에서 초저녁부터 허리를 구부린 채 늘 새우처럼 잔다. 어느 날은 방이 떠나가도록 탱크 소리까지 내면서 코 골고 잔다. 그런 날은 나도 방이 떠나갈 듯 핀잔 주며 저 남자의 코를 아예 비틀어 버릴까 하다가도 형님, 이는 매일 밤마다 더 코 골아요 하는 손아래 동서의 말이 늘 내리를 스치는 통에 난 그때마다 이내 포기하고서 자동으로 빈 건너방에 가 천장과 눈시름하며 잠을 청한다. 그런 다음 날이면 의례 난 새벽같이 일어나 정원 일을 하는 그 남자에게, 그러면서 밤엔 미운 집만 골라 하는 그 남자에게 나 급히 나가볼 곳이 있으니 당신이 설거지 좀 해요. 저번처럼 걸레 깨끗이 빨아다 거실과 방도 좀 닦아놓고요 하고는 내 맘도 달랠 겸 쇼핑 가려 차 시동을 붕 건다. 그러면 차창으로 베이는 그 남자는 날 향하여 겸연쩍게 웃으면서도 알았다는 듯 늘 잊지 않고 늦가을의 나뭇잎처럼 손을 흔든다. 어느 날은 뭐가 못마땅한지 온종일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그 남자에게 나도 저희에게 심통 한번 부려봐. 확 며칠 나갔다 와. 하다가도 여태껏 같이 살아준 게 고마워. 아니지. 매월 부부 모임에 같이 가려면 나까지 이러면 안 되지. 더구나 내일이 또 부부 모임인데 하곤 난 마음을 돌린다. 몇 해 전부터 갈수록 좁아지는 그이의 어깨에 가슴 덜컥하면서 부부가 무언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낯익은 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난 오늘도 내일 최고 젊어 보일 그의 옷을 장롱문 열고 찾고 찾는다. 이젠 가장 무도회를 끝내자.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삶이란 알고 보면 그 어떤 벽돌을 쌓는 것 아닌가. 그대 대안의 사람들이여, 이젠 끝내자. 어차피 한 세상 살 바에야 이왕이면 큰 모습 취하며 벽돌을 쌓자.
쌓을 땐 한민족다운 통일 멋지게 되도록 때론 마음을 비우고 쌓자. 정의는 바다처럼 큰 자가 실천할 때 더 존경스러운 것. 사랑은 바다처럼 바쁜 자가 실천할 때 더 아름다운 것. 참음은 바다처럼 파도 많은 자가 실천할 때 더 평화로운 것. 위정자들이여, 언론인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잘 나가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38선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바다처럼 낮아져 벽돌을 쌓고 있는가? 모두들 어서 오라고 길섭 지극히 작은 풀의 상처까지도 비정규직의 신음까지도 한라산과 백두산의 탄약가루까지도 바다처럼 품어주고 있는가? 아, 우리 어른들이 먼저 품어야 한다. 높은 이들이 먼저 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 왕따 없고 학교폭력 없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조손가정 없고 가정폭력 없다. 그래야 불의가 날뛰지 않고 지역감정 선동도 없다. 그래야 38선도 없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과 후손들의 가슴이 바다가 되어 그 가슴에 배가 떠다니고 해조류가 자라며 고래가 커간다. 유랑하는 고려인과 조선족들, 그 외 해외 동포들도 자부심 갖는다. 그래야 이 땅 남과 북의 후손들도 하루빨리 웃음 띠며 오가고 또한 함께 논밭에 씨 뿌릴 수 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 먼 나라 갔을 때 하늘 아래 우리 후손들 제대로 바라보며 박장대소 할 수 있다. 이젠 우리 지긋지긋한 가장무도회를 끝내자. 정말 이젠 끝내자. 우리 맘 구태여 말할 필요 있나요?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그대여 우리 오늘도
저번처럼 평소 차림으로 만나요. 어제 입었던 그대로의 차림도 좋아요. 그대는 평상시 옷차림이 오늘도 예쁠 것 같아요. 그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음파 호수애가 우리 서로 마주보고 그냥 미소 지으며 피로 풀어요. 그대는 은은하게, 나는 잔잔하게 그저 그렇게 미소 지으면 그간의 피로까지 싹 풀려요. 만나서 호숫가에 기도하듯 앉아 고개를 내 어깨에 대고서 세상사와 자녀들의 일 잊고 달과 별들이 내려앉은 호수의 이야기와 그 호수 속 달과 별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듣도록 해요. 그것 구태여 말할 필요 있나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따금 짓는 미소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대의 은은한 미소 보고 내가 행복하고 내 잔잔한 미소 보고 그대가 행복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피로까지 풀리잖아요. 별 달빛 달리게 하는 호숫가에 우리 둘 벌써 가 새콤달콤 서로를 이미 간지럼 먹이고 있네요. 우리의 맘 구태여 말할 필요 있나요? 그대도 지금 이 글 읽으며 울고 있잖아요. 음파 호숫가에 앉아 달과 별들을 보며 새소리를 듣노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지고 피로까지 싹 풀리니 열일 제쳐두고 어서 갑시다요. 그대는 평상시 옷차림이 참 예뻐요. 당신은 청바지 차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호숫가에서 달빛에 비치는 당신의 그 해맑은 미소 오늘도 벌써 무척 또 보고 싶네요. (8월에) 태양이 하는 독백. 시 수봉배달매 김상철.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가슴에 청개의 대못이 안 박혀보니는 가소가 나오니 사랑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내 앞에선 절대 아는 채 말라. 그러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사랑 모른다. 해마다 8월이면 누굴 향하여 저리도 강렬한 눈빛을 보내는 걸까? 도대체 누굴 얼마나 사랑하기에 눈빛이 구말리까지 저리 강렬할까?
그 사랑, 그 눈빛, 정말 아무도 모른다. 종아리 알배기도록 그간 혼자 얼마나 서성거리다 찾아냈기에 저리도 제 몸 불살라가며 러브콜을 저렇도록 줄기차게 보내는 걸까. 그 사랑, 그 심정, 그 누구인들 절대 알 리 없다.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천번의 음독자살을 맘먹지 않은 이도 가소로우니 사랑이란 말 자체를 정말 내 앞에선 아예 절대 입 밖에 내놓지 말라. 그러니도 죽었다 깨어난들 참사랑 절대 모른다. 왜는 통째로 빠질 이험 무릅쓰고 왜 그가 하필이면 이 불볕 8월에 눈 빠지도록 온종일 강렬한 눈빛을 보내는 걸까. 그럭저럭 사랑하다 그냥 결혼해본 이는 더구나 절대 정말 절대 모른다. 가시연꽃. 시 수봉 배달내 김상철. 호수 위에서 신부가 사신으로 간 님을 기다리고 있다. 다 그렇지 하고 수작 걸다가는 누구나 큰 코 다친다. 수면 아래 있을 때 손가락 깨물어 혈소로 쓴 지방을 가슴 깊이 걸어놓고 동틀 무렵마다 경전을 읽고 있다. 잎을 왕비 치마처럼 동서남북 쫙 펼치고 호수 위에 앉은 자태는 단연코 신라의 선덕여왕인가. 그 누구라도 무릎 탁 치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약육 강식 시대 몽 구석구석에 가시 파수꾼을 두고 횃불처럼 있는 너는 오늘도 환한 자주국방이구나. 기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청순하기에 하늘의 햇님처럼 훤하게 잘생겼다는 내 친구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님만 기다리는가. 가까이 가 포동포동한 내 길을 받으면 알턴 가슴 진통이 개고 없던 의욕도 벌떡 일으킨다. 위의 시 가시연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시연꽃은 연꽃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과 잎줄기 및 꽃대에 가시가 나 있는 연꽃으로 우리나라에선 전주, 고창, 광주,
구미, 강릉, 대구 등의 호수나 연못에서 자생하는 희귀한 꽃이다. 7, 8월에 낮에 피고 저녁에는 꽃이 오므라들었다가 다음 날엔 그 오므라든 꽃이 다시 핀다. 잎이 큰 것은 잎의 지름이 2m나 된다. 사신으로 떠나간 님을 신부가 호수에서 매일 목욕하며 기다리다가 님이 못 오자 기다리다 지친 신부가 호수에서 가시연꽃이 됐다는 일화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일화에 따르면 연꽃에 가시가 있는 건 님 만날 때까지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 한다. 꽃말은 그대에게 행운을 또는 순결, 신성이라 한다. 멸종위기 2급 식물이며 보존 1순위 식물로 국가 보호식물이다. 그 생김새가 요염하고 새침한 아가씨 같아 호수를 찾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진통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쓰이는 꽃이기도 하다. (8월에) 생각나는 큰 들의 어머니들.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혀가 닳아 없어지도록 부르고 싶습니다. 두 눈알이 닳아 빠지도록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안 오십니까? 지금 생각하니 당신들의 자식 사랑은 늘 감동이었습니다. 5일 장날 어쩌다 생선이라도 사오시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하늘보다 더 높은 큰 들의 당신들은 주로 가시만 드셨습니다. 수건 동여 메고 누워 앓으시다가도 어린 자식 책보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고 내 새끼 하시며 벌떡 일어나 삼복도의 왕구슬땀 아랑곳 없이 물 젖은 보릿집 불지펴 호호 불면서 호박잎 찌고 가지도 찌고 된장도 쪄 밥상을 늘 무지갯빛으로 차리셨습니다. 고된 전담일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안일로 코스모스처럼 가늘고 구릿빛 얼굴 된 당신들, 여자의 손 여기저기 성한 곳 없이 굳은 살이 세멘돌처럼 박히신 당신들, 그런 당신들께서는 시부모를 군왕처럼 모시면서도 멍멍이도 별달도 잠든 칠흑의 밤에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철부지들의 옷과 10식구, 20식구의 옷을 천년된 포도주보다 훨씬 진한 양으로 하품을 벗삼아 기으시고 기으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안 오십니까? 눈알이 사가 없어지도록 보고 싶은 어머니, 목적까지 녹아 넘어가도록 부르고 싶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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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찻잔 속에서 아른거리는 그대. 시 수봉 배달매 김상철. 그대여, 파르르 떨어지는 낙엽들의 모습이 신기하게도 결혼날처럼 커피잔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그대는 금방이라도 밭꽃 같은 얼굴로 초인종을 누를 것 같습니다. 그대가 낙엽처럼 갈 거라는 걸 진즉 알았더라면 그대와 나란히 서서 같이 설거지하는 걸 좀 더 일찍 해볼 걸 그랬습니다.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같이 가을 여행도 더 많이 가볼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횡할 줄 알았더라면 화장품도 더 좀 자주 사다 주며 다가가 이로도 더욱 해줄 걸 그랬습니다. 긴 머리에 청바지만 즐겨 입으며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던 그대. 남들처럼 미장원 백화점도 다니며 뭣도 내보라. 진즉 한 번쯤은 권할 걸 그랬습니다. 인생은 그 모두 가냘픈 나뭇잎, 새도 찾지 않는 쓸쓸한 이파리. 살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을 맞는 이파리. 아, 찻잔 속에서 파르르 아른거리는 그대. 가을 오후 오늘도 내게 힘주려 깍꾹 하며 찻잔 속에서 햇님 얼굴로 걸어 나옵니다.
여전히 배신자인가요? 수봉 배달매 김상철. 해질 무렵 이슬비 오는 창밖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결혼을 약속한 두 기러기가 짝지어 그림처럼 날아간다. 두 기러기가 그렇게 쭉 같이 날더니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한없이 날아간다. 같이 날다 왜 갑자기 혼자서 저렇게 다른 쪽으로 날아갈까? 다른 쪽으로 날아갈 때 갑자기 기우뚱거리는 걸 보면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그랬을까? 나처럼 견디고 견디다 계속된 양쪽 엄마 아빠 반대로 결국 수컷이 이별을 통보했나 보다. 부모들의 반대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녀리에 나처럼 끝내는 헤어지자 마음없는 소리를 했나 보다. 나에게 배신자라며 울먹이면서 뺨싸대기 허천나게 때린 뒤 뒤돌아보지 않고 간 그님처럼 저 기러기도 100년 낭군 뺨 때리고서 졸도할 듯 나나 보다. 내 속도 모르고 뺨 때리고 간 그녀처럼 그랬나 보다. 정말 내 속도 모르고 그렇게 간 그녀처럼 그랬나 보다. 저 기러기도 그러면서 100년 낭군을 떠났나 보다. 정말 내 맘도 모르고 간 그녀처럼 그렇게 떠났나 보다.